정치의 의미 두 가지는 정답은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국가만의 특유한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소수 정치인에 의한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것만 정치로 봅니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봅니다. 정치의 두 가지 의미 중 국회의원의 법 제정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정답은 좁은 의미이자 넓은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정치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법 제정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면서 동시에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규범 중에서 도덕, 관습과 구분되는 법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정답은 강제성입니다. 사회 규범이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규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법, 관습, 도덕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법은 위반 시 국가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강제성을 지니는 유일한 사회 규범입니다. 법의 이념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입니다. 정의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그 본질은 평등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기도 하죠. 합목적성은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대에는 자유라는 목적이 중시되었었죠. 법적 안정성은 개인의 사회생활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으로 보고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의 이름은 정답은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입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두 같게, 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절대적 평등 또는 형식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 중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부여하는 것. 정답은 평균적 정의입니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죠. 이에 따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는데요.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 상황,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투표권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표씩 부여하는 것으로 평균적 정의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의 이념 세 가지 중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은 합목적성입니다. 법의 이념 세 가지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었죠. 이 중에 합목적성은 말 그대로 법은 그 시대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신분제도가 부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정의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이겠죠. 또한 평등, 인권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의 이념 세 가지 중 개인의 사회생활이 보호되는 안정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정답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말 그대로 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이 자주 폐지, 변경되면 안 된다. 둘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넷째,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들어갈 법의 이념은 각각 무엇인가? 공소시효 제도는 어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의 이념인 A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 이념인 B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답은 A는 법적 안정성, B는 정의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정답은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도시 국가로서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획득한 노예가 대부분의 생산활동과 노동을 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테네 시민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번제, 추첨제를 통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윤번제란 번호 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추첨제는 제비뽑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X 퀴즈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답은 X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이 시민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노예, 여성, 외국인은 시민에서 제외된 제한된 민주 정치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한계로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은 제한적 민주정치입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정치도 제한적 민주정치가 나타납니다. 현대 민주정치에 와서야 정치 참여가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보통선거의 실시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가 개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대중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대변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시민혁명입니다.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죠.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입니다.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성별, 재산, 인종에 의한 제한적 민주정치가 시행되었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모든 사람은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는 제한적 민주정치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후에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 차티스트 운동, 흑인 참정권 획득 및 인종차별 철폐 운동,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계약론자 3명은 누구인가?
정답은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 중에서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를 모두 말하면 정답은 홉스, 로크, 루소 모두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 3명 모두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만들어낸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계약론자 3명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사회계약론자 3명 중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입헌군주제, 대의제, 저항권, 국민주권. 정답은 로크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아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들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빌려주고 통치를 맡기는 대의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자연권 중 재산권의 보장을 중시하였고 국가가 계약을 어기는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계약론자 3명 중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군주주권, 성악설. 정답은 홉스입니다. 유럽의 혼란기에 태어난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자기 보존, 즉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보았죠. 군주가 힘이 약하면 악한 개인들이 다시 투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괴물인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계약론자 3명 중 국민주권을 주장한 학자는 정답은 로크와 루소입니다. 로크와 루소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으며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세 학자의 공통점은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왕권 민수설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자 3명 중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 성선설. 정답은 루소입니다. 루소는 자연권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의 초기에는 자유롭고 평등하였지만 결국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졌다라고 보았고 시민들은 일반 의지에 따라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모든 사람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인가? 정답은 보통선거입니다. 현대 민주선거의 4원칙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죠. 이 중에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의 반대말로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선거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선거는 1인 1표 등의 동등한 표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이것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정답은 직접민주제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의제의 한계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에 의한 시민의사의 왜곡,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치주의,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에 대한 반대말로 법의 지배를 뜻하는 개념은
정답은 법치주의입니다. 인치주의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죠. 법치주의란 인간이 아닌 법의 지배를 말합니다. 국민 대표에 의해 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치주의의 유형 중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답은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통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통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가 해당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정당성까지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치주의 유형 중 법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통치 합법성만을 강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통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가 해당되며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정당성만 강조하는 것은 모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정답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입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법이 만들어졌다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통해 폐지할 수 있습니다.